안녕하세요. 김은궁 사주의 오성 이학도입니다. 자기의 사주에 329 삼행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329 삼행의 형태도 여러 종류로 분포되어 있는 형국을 보고 예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맹주가 구금을 들었을 때와 본인 맹주가 삼목에 해당되어서 구금의 극을 받을 때와 맹주의 손이 아니면은 맹주의 인수인 부가 구금의 극을 받을 때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329 삼행자의 특징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자기 사주가 329 삼행자 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329 삼행의 발생 원인을 알기 쉽게 해학적으로 풀어보면은 약한 이화가 원인 제공자입니다. 약한 이화가 부모인 삼목을 찾지만은 삼목은 이화를 도운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이화의 불을 갖다가 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화 입장에서는 불이 꺼지는 고통을 받지만은 오행상 인수 부에 해당하는 삼목을 생각관계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으므로 그 분풀이로 삼목의 남편인 구금에 대해서는 불이 금을 극을 할 수 있으므로 구금에다가 분풀이를 합니다. 이에 구금은 약한 불에 녹지도 못하고 화만 잔뜩 난 채로 삼목에게 아이 교육 잘못시켰다고 삼목을 강력하게 극을 하는 행태가 329 삼행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자는 구금이 어떤 육신을 지고 있는지, 또한 삼목은 어떠한 육신에 해당되어서 구금의 환한 극을 맡고 있는지, 또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대운에서 329 삼행의 조합으로 어떠한 육신이 극을 받는지를 갖다가 잘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29 삼행을 형태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 완전 삼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6월 7일 신시생으로 형파 해국자입니다. 1번 세지, 2번 시지, 3번 월지를 갖다가 동처로 삼아 가지고 329 삼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구금인 귀가 맹주 삼목을 갖다가 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께 성장도 놀랄 경문에 절체라서 매우 흉한 문께로 아무리 삼목이 거왕이지만은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기적천이라 해서 기한 직업이 아니면은 아예 천한 직업으로 가서 소부, 작은 부자라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누가 낮추어 줄는지는 의문입니다. 329 삼행 형태별 분류 두 번째로 불안전 삼행입니다. 2022년 6월 7일 유시생으로 충국자입니다. 1순위상에서 삼행을 논함으로 집안수만을 통기도에 보고하여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지와 시지가 동처로서 상과 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맹주 새가 손을 생하고 손은 다시 재를 생해서 그야말로 식신생재로 재산을 모으고 살고 오기가 상통하여 무탈하게 살겠지만은 비동처인 관의 이화가 들어오는 날이면은 이 맹국은 성국은 될 조건이 없으므로 329 삼행의 제재를 무조건 받게 되겠지요. 그때가 맹주가 17살에서 18살 대운입니다. 구금인 본인 맹주가
제의 산목을 갖다가 강하게 극을 하겠지요. 그때는 정말 조심하여야 하므로 우리는 기문둔갑을 알고 즉 사주를 알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여야 할 시기이지요. 기문둔갑을 모르면은 이런 조언도 얻을 수가 없답니다. 설령 기문둔갑을 알고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어도 분명 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가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가볍지 않을까 싶습니다. 329 사명 형태별 분류 세 번째로 불규칙 사명입니다. 2022년 6월 10일 묘시생으로 정국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영순이상에서 인사형 건극목 또는 하극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를 갖다가 잘 살펴야 합니다. 세지가 천지반으로 이화와 구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순이 하극금을 하고 있으며 중궁 인수부가 삼목으로 제극인 사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순위, 1순위, 2순위 하면은 벌써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순위는 한마디로 내 머리 위에 천간과의 생각관계를 말하고 1순위는 집안은 집안끼리 또는 천반은 천반끼리의 생각관계를 말하고 2순위는 집안과 천반 또는 천반과 집안과의 생각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순위를 뺀 나머지 순위 변경의 원칙이 이렇다는 것이므로 기문둔갑은 모름지기 1순위 생각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집안끼리의 1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화가 구금을 천반에 올려놓고 영순위 극을 하고 있으므로 밤낮으로 구금의 엉덩이에다가 촛불을 올려놓고 극을 하고 있으므로 놀라고 화가 난 구금이 부인, 인수인, 삼목을 갖다가 극을 하려면은 자기가 집안 1순위가 되어가지고 극을 하여야 마땅합니다. 얼마나 집안수 이화가 밑에서 불 같지 않는 불이 막강한 구금을 갖다가 거슬리고 염장을 지르면은 2순위 삼목을 극을 한다고 스스리 시퍼렇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329 사명 중 불규칙 사명이라고 합니다. 329 사명 형태별 분류 네 번째로 복사명입니다. 음복사명이라고도 합니다. 2022년 7월 1일 미시생으로 하국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월지상과 연지이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중궁의 집안수가 4이므로 당연히 음복수는 9가 되겠지요. 그리하여 329 사명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중궁 음복수 9금이 인수 삼목을 갖다가 형을 하는 형태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복 사명 중 인사신방의 자리 홍국수와 나머지 두 개의 동처의 홍국수와 합하여 329 사명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면은 2022년 7월 2일 오시생으로 인방에서 329 사명이 자리 오행인 상과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방의 이와 구, 사방의 상과 구, 신방의 상과 이가 포국되면 이 또한 음복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29 사명 다섯 번째로 쌍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관인상생성국으로 사명을 면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5일 자시생으로 충국자입니다. 이 맹주는 집안에서도 삼위구 사명이 이루어지고 천반 역시 삼위구 사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기도를 살펴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귀에 해당하는 육신 구금이 이화의 불장난으로 잔뜩 독이 올라가지고 삽목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주는 너무나 보기 좋게 중궁인수의 연지관으로 관인상생성국자로서 화가 잔뜩 난 구금이 맹주인 삽목을 단칼에 극을 하여야 하나 관인상생성국이라는 명분 아래 말없이 구금은 일수에 풍덩 빠져가지고 인수를 가생이나마 도와주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삽목을 극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겠지요. 이것이야말로 삼위구 사명을 면하는 유일한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해단자가 보아도 입객자로 태어날 사주인지라 놀랄 정도입니다. 본래 삼위구 사명자가 입격이고 신앙자이면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사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 맹주는 안타깝게도 신약자입니다. 사진인묘자라서 신약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공부할 수 있는 대우는 뒷받침되지 않으나 관인상생성국자로서 태어나서 3살까지만 건강하게 자라준다면은 인수가 신강한 편이라 평생 돈 걱정은 하지 않을 팔자입니다. 그러나 쌍사명자는 항상 구금의 칼날은 천지반으로 맹주를 겨누고 있는 행국이라 평탄한 삶을 영위하려면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사주입니다. 반면 맹주가 신강자라면 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삼위구 사명의 구성 형태를 마지막으로 사명의 맨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체라 함은 사주팔자의 연월 일시 또는 중궁에 속해 있는 천지반의 홍국수로서 집안수를 우승을 합니다. 현재 포국된 김운둔갑의 형태를 보면은 우선 맹주의 세지 구금이 있고 시지에 삽목이 있으며 중궁에 이화가 포국되어서 각 동처 집안수에 완전하게 삼위구 사명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측의 통기도를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지게 알 수가 있듯이 구금을 맹주인 새가 지고 있으며 재의 삽목을 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주는 중궁의 이화, 연지의 십토, 본인 맹주가 구금으로서 관인상생성국이 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화가 직접적으로 구금을 극하는 행태가 아니라 이화는 십토를 생하고 십토는 다시 구금을 생하는 그런 통기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삼위구 사명의 구금, 즉 당극 망생의 구금이 아니므로 삽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손의 육수에 진생으로 오기가 상통되는 매우 귀한 사주로 통기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손이 육수가 아니라 일수였다면은 삽목을 극하는 행태가 되겠지요. 이것은 또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콕 짚고 넘어가야 할 설명은 이화가 구금을 극을 하려고 삼위구 사명을 이루어졌으나 관인상생성국으로 이화가 구금을 직접적으로 약을 못 올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국으로 인해서 이화는 십토를 억지라도 도와주러 가야 하고 구금을 극을 하려는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구금과 삽목과의 관계는
손이 육수냐 일수냐의 차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무서운 329 사명의 구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아마 329 사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사주에 329 사명이 들었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329 사명자는 신강하고 입격이면 좋겠지만은 그런 사주는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의 있을 수 있는 사주라 생각하고 비기적천이라 하여 내가 큰 인물이 아니면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칼을 쓰는 직업에 종사해서 만족하며 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칼을 쓰는 경찰이 되든지 아니면은 어시장에 생선을 잘라 팔든지 여러 가지 생활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자기를 알고 세상에 적응하면은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거리가 아닐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